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좀 고개를 갸웃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니자의 조사 소식, 모델 3 관련 안전 이슈, 그리고 연말 판매 전망까지 주가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꽤 많은 악재성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오히려 굉장히 좋은 함의를 담은 뉴스도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로보틱스 디렉터인 짐 펜의 발언입니다. 테슬라와는 다른 진영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FSD 버전 14를 직접 경험한 뒤 이야기를 꺼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주가의 등락을 넘어서 기술의 본질과 시장 인식의 변화라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테슬라 주가를 둘러싸고 있는 팩트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게 꽤 불리한 뉴스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니자의 오토파일럿 조사 확대 소식은 규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고 모델3 안전 문제 기사는 소비자들 우려를 자극하고 있죠. 여기에 연말 판매량, 인센티브 정책 등 단기 실적 관련 뉴스들도 계속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만 놓고 보면 충분히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악재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왜 주가가 안 빠졌나 이 지점입니다. 보통 시장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불안한 소식이 나와도 매도 버튼부터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테슬라 주가는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악재에 둔감해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헤드라인 뉴스나 단기 이슈만 보고 매매하는 구간에서 이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악재가 쏟아져도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거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은 테슬라의 단기적인 잡음보다는 그 아래 깔려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미동이 없는 걸까요? 시선을 조금 옮겨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로보틱스 디렉터 짐 펜의 발언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테슬라 팬보이도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완전 핵심 인물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1등이고 비전 자체가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AI, 즉 로봇과 자율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맞춰져 있죠. 이런 엔비디아의 최전선에서 연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 FSD 버전 14를 직접 써보고 X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처음 FSD 14를 경험했을 때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마법은 곧 일상이 되었다. 지금은 FSD를 빼앗기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 같다. 여기서 포인트는 와 테슬라 기술 진짜 좋다라는 칭찬 자체가 아니고요.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엔 대부분 신기하다, 대단하다 여기에서 끝나기 쉽잖아요. 근데 익숙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짐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원래 튜링 테스트는 영국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개념으로 대화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화형 AI들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모델들은 이미 이 대화형 튜링 테스트는 어느 정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물리적 세계, 현실 공간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잡한 환경을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인간처럼 유연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AI는 난이도 자체가 몇 단계 위에요. 도로 위에서는 변수가 정말 많죠.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 깜빡이 안 켜는 차, 비, 눈, 야간, 역광 이런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판단하고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건 정말 지능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짐펜의 말은 테슬라 FSD가 이제 이 영역을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FSD 버튼을 누르고 편하게 기대서 쉬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 운전하는 동안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고도로 정교한 신경망이 운전하는 건지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테슬라 FSD가 물리적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간보다 얼마나 더 안전한가, 인간 개입 없이 얼마나 오래 주행할 수 있는가, 완전 성능
성능 중심의 잣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전과 얼마나 구분이 안 되느냐, 즉 경험적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옆에 앉은 누군가가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보다 안전하게까지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계가 운전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상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의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채택 패턴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진짜 다른 회사가 됐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호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FSD 확산 속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진펜 같은 전문가가 마법 같다고 말해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몇 안 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FSD 옵션을 선택하고 로보택시가 실제 도로에서 압도적인 안정성과 편의성을 증명하면서 이용률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FXD를 구독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보택시를 이용하느냐, 이 숫자가 바뀌는 순간 시장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말 그대로 FSD를 뺏기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는가, 이 느낌이 드는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FSD가 운전자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어버리면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깁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기 힘든 것처럼 FSD 없이 운전하는 게 더 불편하고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테슬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수익 구조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기업 가치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느냐로 정리가 되니까요. FSD 구독 매출이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로보택시 관련 매출과 이익이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순간 그때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고마진 소프트웨어 구독, 로보틱스 플랫폼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점이 오면 주가 반응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